장남이 최고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장남에게 쏟아부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외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건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차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남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왜 이렇게 늦게?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석호야, 엄마 변호사 사무실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변호사요? 왜요, 어머니? 해야 할 일이 있어. 석호와 은정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응. 엄마가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지. 명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큰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으시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한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설명했습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양 의무 불이행을 증여 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네,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가 많아요. 어떤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병원 입원 기록이요. 2번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병원 CCTV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있나요? 통화 녹음도 있어요. 제가 아플 때 전화했는데 119 부르세요. 바빠서 못 가요라고 한 녹음이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대신 차남이 저를 돌봤어요. 병원비도 내주고 간병도 하고 지금은 자기 집에 모시고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틀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 바로잡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안 명자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민수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병원 CCTV, 석호와 은정이 간병했다는 기록, 간호사들의 진술서, 민수와의 통화 녹음까지. 어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석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지. 형이 화낼 텐데. 화내든 말든 상관없어. 이미 엄마는 아들을 잃었어. 한 달 후 법원에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내가 엄마한테 한 짓보다는 낫다. 어머니, 소송 취하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창피해요. 창피? 내가 엄마를 버린 게 더 창피하다. 어머니, 그 재산 제가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거고요. 줬다고 내 맘대로 하란 법은 없어. 엄마 부양도 안 하면서 재산만 챙기면 안 돼. 어머니, 법정에서 보자, 민수야. 거기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정날 명자는 석호, 은정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민수와 지혜도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죠.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혜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명자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강민수는 원고로부터 총 45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원고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증여 2개월 후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단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과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석호와 은정이 병실을 드나드는 모습은 있었지만 민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남 강석호 씨와 그의 배우자가 일주일 동안 번갈아가며 간병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도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2시간 있다가 간 것을 병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자 측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4개월 후 낙상 사고로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이때도 피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니, 119 부르세요. 저 골프 치러 가는 중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번째 입원 당시 통화 녹음입니다. 어머니,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전 바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최근 원고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원고가 평생 살던 집을 팔겠다고 통보하면서요.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증인으로 석호가 나왔습니다. 증인, 형 강민수 씨가 어머니를 돌봤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럼 누가 돌봤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돌봤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냈고 간병도 저희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머니니까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는 못 해주셨어요. 형한테만 모든 걸 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증인은 은정이었습니다. 증인, 시어머님을 왜 돌보셨습니까? 어머님이 아프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증인에게 잘해주셨습니까? 20년 동안 차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차별하셨어요. 형님네만 챙기시고 저희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돌보셨습니까? 그래도 어머님이세요. 은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 왜 증여를 취소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줬습니다. 45억 원을 다 줬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저를 버렸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버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플 때 안 왔습니다. 외로울 때도 안 왔습니다. 돈만 가져가고 엄마는 버렸습니다. 골프는 치러 가면서 엄마 병원은 안 왔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바빴어요. 제 인생도 있다고요. 제가 왜 맨날 어머니만 돌봐야 해요? 내 인생? 그 인생을 누가 만들어줬니?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엄마 인생 다 바쳤어. 유학 보내고 사업 자금 대주고 강남 아파트 사줬어. 45억을 줬어. 그건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주긴 줬지. 하지만 엄마 버리라고 준 게 아니야.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 강민수는 원고로부터 총 45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증여의 일부를 취소합니다. 일부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30억 원 상당은 원고 명의로 환원합니다.
나머지 예금 10억과 주식 5억은 피고가 보유하되 원고의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법정을 나오며 민수가 명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만족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민수야 만족하긴. 엄마는 하나도 안 만족해. 그럼 뭘 더 원하세요? 엄마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했어. 엄마가 아플 때 와주는 아들을 원했어. 골프 치러 가지 말고 엄마 병원에 와주는 아들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돈만 가져갔지. 엄마 마음은 가져가지 않았어.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 어머니. 민수야, 넌 엄마가 만든 괴물이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명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니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장남이라고 특별하게 키워서 이렇게 만들었어.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석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되찾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석호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은정이 따뜻한 국을 내왔습니다. 고맙다, 은정아. 맨날 이렇게 해줘서. 별 말씀을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어국이에요. 명자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25평 전세, 하지만 이곳이 30억짜리 아파트보다 편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학교 잘 다녀와라. 명자는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손주들이 나가고 석호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편안히 계세요. 저녁에 뵐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어느 날 명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남 아파트는 석호에게 줍니다. 나머지 재산은?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셋으로 나눕니다. 석호, 지영, 그리고 민수. 민수 씨한테도 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민수 몫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호가 집행인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앉아라. 보고 싶었다. 엄마, 소송 이야기 들었어요. 이겼다고. 그래. 아파트는 다시 찾았어. 고생하셨어요, 엄마.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엄마가 평생 너한테 못했어. 딸이라고 시집 갈 거라고 무시했어. 오빠들만 사람 취급하고. 명자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영은 명자를 안아줬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에요, 엄마. 고맙다, 지영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석호도 방에서 나와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죠. 엄마, 맛있어요? 응, 은정이가 정말 요리를 잘하네. 이 미역국 맛 좀 봐.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석호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어머니? 유언장 썼어. 네. 강남 아파트는 석호가 받는다. 나머지는 셋이서 나눠라. 어머니, 전 괜찮아요. 형하고 지영이한테.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명자는 석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살았어. 대학 등록금도 내가 벌었고 결혼자금도 빌려준 거 갚았고. 이제라도 받아야지. 어머니. 고맙다 석호야. 내가 진짜 효자였어.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석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받는 거예요? 그럼. 너도 엄마 딸이잖아. 늦었지만 엄마가 챙겨줄게. 엄마.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깨달았어. 명자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남이 최고라는 게 거짓말이었어. 진짜 효자는 따로 있었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착각하고 살았어. 장남이라는 이름에 속았어. 그래서 민수만 키우고 석호랑 지영이는 버렸어.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변하는 걸 지켜볼게. 어머니.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도 너도. 한 번에 다 용서할 수는 없어.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천천히 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석호야, 형한테 기회를 줘야 할까?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엄마는 모르겠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기회는 줘야지.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석호 집을 찾아왔죠. 빈손이 아니라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건강하세요? 약은 잘 드시고? 응, 석호가 잘 챙겨줘서 잘 먹고 있어.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꾸준히 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잘못 살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장남이니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었어요. 석호랑 지영이한테 안 준 걸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민수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명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머니. 엄마가 장남 제일이라고 가르쳤잖니. 내 잘못이 아니라 엄마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 석호, 지영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석호네 좁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 건강해. 석호네가 잘 챙겨줘서. 어머니, 요즘 산책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은정이랑 매일 산책해. 형, 고마워. 민수가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줘서. 전 못했는데. 괜찮아, 형. 석호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명자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식사가 끝나고 명자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석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들어가세요. 석호야, 잠깐만. 왜요? 고맙다. 갑자기 왜요? 너 때문에 엄마가 깨달았어. 명자는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군지, 진짜 자식이 누군지. 어머니, 넌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대학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하지만 엄마가 아플 때 내가 왔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짜 효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석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특별한 거야. 명자는 석호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명자는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는 평생을 착각하고 살았어. 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최고라고 믿었어. 장남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틀렸어. 진짜 효자는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었어. 받은 게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효자인 거였어.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창밖에는 달이 밝았습니다. 명자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석호와 은정이 만든 따뜻한 집에서. 에필로그. 명자는 85세까지 석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와 화해했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딸로서의 사랑을 되찾았죠. 석호와 은정은 끝까지 명자를 돌봤습니다. 명자의 마지막까지. 명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 자녀가 모두 곁에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개봉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석호에게, 나머지 재산은 셋이서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장남이 최고라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식이 진짜 효자였습니다. 석호야, 내가 진짜 효자였어. 고맙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 지영아, 딸이라고 무시해서 미안하다. 세 자녀 모두 사랑한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엄마 자식이야. 세 자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장례식에서 세 자녀는 처음으로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